안녕하세요. 아레진입니다. 소니가 레온 포켓이라는 신개념 개인용 냉난방기를 작년에 한국에도 처음 출시했었죠. 그때 사실 국내 정식 리뷰가 원래는 예정이 없었는데 제가 리뷰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국내 정식 리뷰가 제가 유일했다 보니까 소니 측에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올해 신제품도 리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올해 신제품도 두 가지 모델로 나왔는데요. 프로 플러스는 작년에 나온 프로의 마이너 업데이트 모델이라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6는 이전 모델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완전히 환골탈태했네요. 그만큼 일반 모델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그 가격값을 하고도 남습니다. 작년 모델들 대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6 모델도 이제 듀얼 서머 모듈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나온 5는 서머 모듈을 하나만 탑재했었죠. 그래서 성능 차이를 논하기 전에 냉각 발열면의 면적 자체가 6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또 기존 5는 신체 접촉면만 돌출되어 있어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 옷에 눌러서 뜨는 문제가 있었죠. 6는 피부 접촉면이 커져서 옷을 입고 움직여도 밀착 상태를 확실히 더 잘 유지하네요. 접촉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서 몸을 움직일 때 밀착력을 높인 점은 심지어 프로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체 전체의 크기는 6가 눈에 띄게 작아졌고요. 6가 본체에 다양한 기능 버튼들을 탑재해서 조작이 훨씬 직관적으로 개선되기까지 했습니다. 5는 버튼이 한 개밖에 없어서 조작이 직관적이지 않고 앱 의존도가 높았었죠. 전체적인 구조도 5는 넥밴드와 배기구 결합 구조가 약해서 실제로 착용할 때 본체가 분리되기도 했는데요. 6는 프로 모델과 비슷한 심플하면서도 튼튼한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넥밴드 분리 결합 구조를 배기구로 가려주는 센서도 돋보이네요. 신형 모델들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선점이 배기구입니다. 긴 배기구의 길이를 더 연장하고 또 각도까지 변경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컬러가 위로 올라오는 셔츠를 입을 때도 훨씬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넥밴드 자체의 고정력도 신형 모델들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넥밴드 각도가 안으로 많이 좁혀져서 몸을 확실히 더 잘 지지해 줍니다. 또 6는 프로처럼 넥밴드 끝에 실리콘 밴드를 추가해서 지지력이 더 많이 개선됐네요. 프로 플러스 모델은 본체 자체는 사실 작년에 나온 프로와 동일하고요. 성능과 넥밴드를 약간 개선한 마이너 업데이트 모델입니다. 기존 프로 모델도 앱과 펌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면 프로 플러스와 같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참고하세요. 작년 프로 모델도 5처럼 넥밴드 결합 구조가 약해서 실제로 착용할 때 본체가 분리되는 약점이 있었는데요. 프로 플러스의 신형 넥밴드는 한 번 끼우면 빼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튼튼하게 잘 결합됩니다. 기존 프로 유저분들도 신형 넥밴드를 추가로 구입해서 장착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다만 신형 배기구는 따로 판매하지 않아서 프로 플러스와 완벽하게 같아지진 않고요. 올해 모델들에 같이 제공되는 신형 태그2도 따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태그2의 역할과 성능 자체는 태그1과 동일한데요. 본체에 고리가 추가되어서 기본 제공되는 카라비너를 끼워 쓸 수 있는 개선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옷에 꼭 부착할 필요 없이 가방에 걸어서 편하게 쓸 수 있죠. 이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펠티어 소재의 과열을 막으려면 무한전 연속으로 동작시킬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싱글 모듈인 5는 냉각이 완전히 끊기는 타이밍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6는 이제 프로처럼 모듈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냉각이 꾸준히 이어지죠. 듀얼 서머 모듈을 탑재했을 때 최대 성능 차이 이상으로 큰 장점이 이 동작의 연속성입니다. 물론 같은 듀얼 모듈이라도 프로 플러스가 소자 크기가 더 크고 출력도 더 세죠. 또 피부와 닿는 면적 자체가 훨씬 더 넓은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 냉각면의 실제 온도는 6와 프로 플러스가 의외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실제로 스마트 모드에서 같은 설정이면 체감 성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프로 플러스의 성능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때는 수동 최대 단계에서인데요. 소자 출력과 냉각 면적이 우세한 만큼 최대 성능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최대한의 성능을 원하는 분들은 프로 플러스에 투자하는 의미가 있죠. 피부 접촉면이 넓다는 장점은 발열 모드에서도 차이가 확실한데요. 발열면의 실제 표면 온도는 일반 모델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일반 모델들도 몸을 데우는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수동 최대 단계에서는 프로 플러스가 온기가 몸 전체로 더 빠르게 퍼지는 차이가 확실히 체감됩니다. 발열 모드도 수동 최대 단계를 주로 쓴다면 프로 플러스가 확실히 더 좋은 선택이죠. 물론 발열 모드도 스마트 자동 제어로 설정하면 사실 최대 단계까지는 잘 안 올라갑니다. 스마트 모드의 체감 성능 차이는 냉각보다 발열 모드에서 특히 차이가 더 적어지네요. 한편으로 프로 플러스가 본체가 더 큰 만큼 내부 발열을 배출하는 성능도 확실히 좋은데요. 특히 최대 냉각 단계에서 소음이 6 모델보다 4dB 이상 더 조용합니다. 물론 6도 신제품답게 5보다 최대 소음이 3dB 이상 개선되었죠. 태그와 연동해서 스마트 모드로 쓸 때는 사실 최대 단계까진 잘 안 올라가는데요. 냉각 4단계까지는 크기 대비 모듈 크기가 큰 6가 소음이 제일 큽니다. 소음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스마트 모드로 쓰더라도 프로 플러스가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참고로 발열 모드에서는 어느 모델이든지 최대 단계로 계속 써도 냉각팬이 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냉각팬 소음은 여름에 쓸 때만 신경 쓰면 되는 점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고려해봐야 할 점이 배터리인데요. 일반 6 모델이 본체가 작고 슬림한 만큼 배터리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수동 최대 단계에서는 연속 사용 시간이 3시간밖에 안 가죠. 최대 단계는 프로 플러스가 6보다 2배 가까이 더 오래 갑니다. 또 물론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는 최대 단계로만 쓰더라도 의외로 6도 사용 시간이 충분한데요. 주로 출퇴근이나 짬짬이 이동하는 시간에만 쓴다면 연속 3시간도 웬만하면 충분히 여유가 있죠. 또 스마트 모드에서는 연속으로 계속 최대 단계로만 동작하진 않아서 6도 5시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성능 외적으로도 착용한 티가 확실히 덜 나는 패션면에서 6가 주는 장점이 크죠. 의자에 기댔을 때도 프로는 사실상 쓰기가 힘든데 6는 나름 쓸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프로를 쓰고 있는데도 제 사용 패턴에 더 잘 맞는 6를 추가로 하나 더 살까 싶네요. 반면에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운동 도중에 쓴다면 무조건 프로 플러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패션이나 휴대성을 따지기 이전에 사용 시간이 부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평소에 배터리 신경 쓰기 귀찮은 분들도 프로 플러스가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지금까지 소니 레온 포켓 신제품들을 살펴봤고요. 제가 작년부터 프로 모델을 쭉 쓰면서 느끼는 점은 이게 진짜 있다가 없으면 역체감이 엄청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차 이동이 아닐 때는 집 앞에 편의점 나갈 때조차도 꼭 착용하고 다닐 정도네요. 냉각과 발열이 기기 하나로 다 돼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레온 포켓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특히 6 모델이 패션과 성능을 다 챙기기 좋으면서 프로보다 가격도 저렴해서 접근성이 좋죠. 기존에 5 모델을 쓰시던 분들도 업그레이드 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크실 겁니다. 프로 플러스는 작년 프로 모델을 쓰면서 아쉬웠던 넥밴드 고정력이 개선되어서 실사용자로서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긴 배기구의 구조가 개선된 점도 실제로 써보니까 확실히 쓰기가 편해졌습니다. 패션보다 최대 성능과 사용시간이 중요한 분들은 프로 플러스를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레온 포켓은 고열 환경이나 격렬한 운동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출퇴근이나 가벼운 운동 같은 일상용으로 설계된 제품임을 감안해서 구입하세요. 이상 아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